오늘은 주식 투자자들이면 한 번쯤 찾아서 읽어봐야 하는 책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잭 스웨거가 쓴 시장의 마법사들이란 책으로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은 잭 스웨거가 성공한 트레이더들을 인터뷰해 보면서 알게 된 공통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실패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고 그 틀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책에서 등장하는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냉정한 자기 통제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치타의 사냥은 이 모든 이야기를 반영하는 가장 좋은 사례이기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타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지만 하루에 몇 번도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리는 순간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실패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타는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볼 줄 아는 역량을 키워갑니다. 숨어서 관찰하고 사냥감의 상태를 살피고 성공 확률이 거의 확실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의 매매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유혹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소한 기회는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오직 확률이 자기 편으로 기울어진 순간에만 진입하여 승리를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잭 슈웨거는 이 책을 쓰기 전까지도 정확한 분석이 있으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성공한 트레이더들을 인터뷰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매번 시장을 마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자주 틀렸죠.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들의 계좌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의 손실이 언제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절을 실패가 아니라 비용으로 여겼습니다. 사업가가 임대료를 내듯 트레이더는 손실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마커스의 사례를 보면 손절의 중요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몇 번의 큰 성공을 경험하며 스스로를 천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의 매수에 모든 것을 걸었고 시장은 그를 가차없이 응징했습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그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결국 계좌의 모든 자금은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의 가장 큰 적은 차트도 뉴스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후 그는 손절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준을 어기지 않는 것을 생존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또 다른 유명 트레이더인 에드 세이코타는 MIT에서 전기공학 학사 MBA 석사를 받은 엘리트 트레이더입니다. 에드 세이코타는 추세 추종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매매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가격이 내려가면 파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규칙을 수십 년간 일관되게 지켜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의 매매 방식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손절은 내가 내린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이코타에게 손절은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의 원천이었습니다. 손절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진입할 수 있었고 큰 추세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서 소개되는 또 다른 트레이더는 리처드 데니스입니다. 리처드는 자본금 $400로 시작해 $80만 달러로 재산을 뻥튀기한 천재 트레이더입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시장을 확률 게임으로 바라본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승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대값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손실을 여러 번 감수하더라도 큰 추세에서 한 번 제대로 수익을 내면 전체 성과는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에 적용하였습니다. 터틀 트레이딩 실험은 이를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규칙 기반의 매매와 자금 관리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다수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리처드는 친구들과 내기를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재능보다 주식 투자의 매매법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트레이더 폴 튜더 존스는 방어 없는 공격은 도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포지션에 들어가기 전 이 거래가 실패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손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이 계좌에 치명적일 경우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라도 포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생존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수십 년이 흘렀을 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마티 슈워츠 역시 오랜 실패 끝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 처음 10년 동안은 거의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시장을 떠나지 않았고 매매 기록을 집요하게 분석하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손실을 키우는 모든 거래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틀렸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본전을 찾으려 발버둥 쳤기에 손실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틀리면 즉시 나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윌리엄 오닐은 주식시장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입니다. 그는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며 위대한 상승주들은 바닥이 아니라 고점 돌파에서 시작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오른 것 같다며 두려워할 때 오닐은 오히려 그 순간을 가장 안전한 진입 구간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은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는 구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매매법에서 손실을 7% 이내로 제한했고 이 원칙을 어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을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누구보다도 잘 관리할 줄 알았으며 시장이 요동칠수록 더 차분해졌고 손실이 발생해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세운 규칙을 점검했습니다. 규칙을 지켰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만족했고 규칙을 어겼다면 수익이 나도 실패로 기록했습니다. 이 태도는 장기적으로 계좌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장 마법사들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트레이딩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과 철저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 틀렸을 때 물러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맞았을 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신념.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트레이더는 치타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틀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수익률 뒤에는 언제나 지루한 기다림과 반복된 손절,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고독한 시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시장 마법사들은 그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채널을 통해 책 소개 및 유명 트레이더들의 중요 철학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